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177쪽 가보죠.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자, 그 131조 보세요. 예치 제도,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자, 이게 이제 부동산 중개사고 이제 막으려는 거예요. 자, 이제 을이 이제 둘이 매매 계약을 하는데 개공이 이제 중개를 했어요. 중개해가지고 이제 그럼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한테 자 계약금을 주고 다음 중도금 주고 잔금 주면 동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이게 중개사고로 만약에 도망갔다 그러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금을 중도금 잔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자 제3자한테 일단 맡기는 거예요. 제3자한테 제3자 맡겨도 제3자가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 보고 이걸 이제 하는 걸 보고 이제 돈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예치한다 그래. 예치 보증 등을 이제 제3기관에 전부 예치하는 제도죠. 자, 그걸 이제 131 예치 제도는 제3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131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자 주란 거 보세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쉽게 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까지 자 계약금 세 가지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걸 줄여서 계약금 등이라 그래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자 개업중개사도 이제 제3자가 되잖아요, 그죠? 당사자 안에 개업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명의 즉 제3자죠.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자 우리 협회 중개협회 또는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 권고. 자, 거기서 이제 양가로 1번 제도의 성격에서는 2번만 기억하죠. 권고사항이다. 권고.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그것만 좀 기억합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와서 예치 명의자 땡땡 찍어서 제3자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 예치를 합니다. 제3자. 자, 그럼 밑에 이제 박스에 쭉 그 제3자가 나와요. 설정하면 읽어보면 됩니다. 1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 2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번에 뭐 신탁업자, 1번 외울 필요는 없고 4번에 최신관서, 5번에 공제사업하는 자, 협회죠, 그죠? 협회.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전문회사입니다. 전문회사.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 수행하는 전문회사. 자, 가끔 이제 그 답이 나왔던 게 그 밑에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 있죠? 자, 그 특히 이제 소공한테 예치하면 안 됩니다. 다음 공탁기관, 뭐 변호사, 특히 당사자에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예치기한 좀 조심. 예치기한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예치기한. 자, 개업공개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 줄거보세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야.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 명의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5번에 예치 대상은 세 가지였죠.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양가로 6번에 이제 예치명의자인 개공의 의무자. 자, 개공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이 제3자를 개공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앞으로 예치했다. 그럼 개공이 이걸 횡령죄라면 바로 쓰면 안 되겠죠. 분리해야 돼, 분리. 1번 분리 관리 및 이민출 금지. 이건 자주 나와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제2항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계약금 등이 뭐뭐였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죠. 자기 명의로, 자기 명, 계공명의야 계공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심판을 짓고, 자기 소유 돈하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 돈이 안 섞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이게 남의 돈이니까 그걸 쓰면 횡령죄가 돼버려요. 자,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점 조심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3번 보정 설정입니다. 보정 설정. 사고를 막기 위해서 보정 설정. 자, 이때 우리는 보정은 우리가 이제 개공이 개들 등록할 때 보정, 그 보정하고는 달라요. 개들 등록할 때 법인은 4억 이상, 그다음 개인은 2억 이상.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보정이 아니에요. 이 사고에 대한 보정을 다시 설정합니다. 그래서 개공들이 거의 안 해요. 또 돈 들어가니까. 자, 보정 설정.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 보장하는 동그라미 쳐보죠. 보정보험이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이게 따로 해야 됩니다. 그게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거래 당사자에게는 자, 이 예치 제도에 대한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돼. 이걸 안 합니다. 자, 그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인 경우에는 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개공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금지행위 가죠. 자, 금지행위는 좀 중요 표시하고 매년 나옵니다. 우리 개공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금지행위예요. 우리 이제 3항 3반 33조죠. 33조니까 또 3항 3반입니다. 3항 3반 1항 1반 3항 3반이죠. 자,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웠죠? 매, 알, 초, 판. 기억납니까? 까먹었죠, 그죠?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매, 알, 초, 판. 자, 그 다음에 3항 3반에 정, 직, 쌍, 투, 시세, 단체. 요거는 이렇게 시대 단체. 자, 요거 이렇게 매, 알, 첩판, 정직, 상투, 시세 단체. 요게 이제 개공 등 금지입니다. 개공 등. 자, 그러니까 개공, 소공, 보존 다야 금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인이죠. 일반인들. 우리 보통 아파트 주민들이죠. 자, 일반인들이 이제 거리 질서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태권도라 그랬죠. 태권도, 유도 4개 하고 방해. 이걸 하면 3항 3반입니다. 여기서 잘라야 되는 이유, 여기는 이제 신고하면 50만원 포상금 제도죠. 포상금 받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이제 거래질서 물란행위라고 그러죠. 거래질서 결혼행위. 거래질서 결혼행위. 옛날에 여기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만든 거죠. 자, 하나씩 갑니다. 금지행위. 자, 깊이까지는 안 나와. 머리까지 따야 돼. 매매. 1번.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자, 줄거세요. 중개대상물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이기죠. 매매. 중개대상물을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돼.
매매를 중개를 해야지. 자기가 직접 개공이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을 하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을 하면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을 업을 하면 안 돼. 자,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그럼 2번 파란색 내려오세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1항 1반입니다. 자, 2번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이죠. 중개업을 영위한 자에서 동그라미쳐 알면서 즉 무등록자인지를 알면서 그를 무등록자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네. 일명 우리가 덤방이라 그래요. 저 이제 시골에 가면 동네 이장이나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의뢰받거나 그 사람에게 이제 명의를 빌려주기만 안 되죠. 이게 알면서 다음 오른쪽 3번 갑니다. 사례 증여 그 밖에 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나 또는 실비를 초과하던 거라면 초과하여 금품을 받느니 초과보수죠. 초과보수 명목 따지잖아. 초과보수 받으면 1학년 1반입니다. 자, 양갈 1번에 중개업에 관련된 보수에만 적용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4번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헷갈리는 겁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그렇게 하느니. 밑에 내려가서 양가로 3번에 관련 판례 정리하죠. 한 번씩 나왔던 판례들인데 보죠. 관련 판례. 자, 동그라미 1번 판단을 거치는 행위. 동그라미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매도의 가액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중개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 이게 바로 거짓말로 판단 거치겠죠. 이거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처벌됩니다. 마찬가지 동그라미 2번 중개 대상물인 임야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개발 제한 구역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어 상당한 가격으로 현금하기 어려운데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수 중개의뢰인에게 바로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 동그라미 속였죠. 비싸게 팔 수 있다고 기망하여 매매계약 체결한 것은 대표적인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1항 1반 처벌됩니다. 이같이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여기까지가 1항 1반입니다. 지금 바로 해봅니다. 매알초판. 자, 여기서 이제 초과보수는 자, 일부 무효죠. 그죠? 일부 무효. 만약에 중개수수료가 9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았다. 다 무효가 아니라 얼마 무효죠? 100만 원만 무효다. 일부 무효 조심하고. 다음 매매를 업으로 했다. 업. 자, 무등록자는 알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중개했다. 초과보수 받았다. 판단을 거르치겠다. 중요한 사항 1학년 1반입니다. 다음 3번 가죠. 정직상투 시세단체 5번 가보죠. 5. 정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해 동그란 크게 주세요. 정서 뭐 청력 통장 같은 이런 겁니다. 정서의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어분하니 정서를 매매 교환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양걸 1번에 양도 금지 정서 이건 좀 기억해야 돼요.
자, 양도를 하면 안 되는 정서들 보죠.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해 있는 정서는 자, 읽어보죠. 철거민 입주증 증명서. 저 일명 우리 딱지라 그러죠. 딱지. 철거민 입주권 증명서. 다음 청약통장. 주택 청약 저축증서. 주택 청약 부검 증서. 주택 상환사채.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무가건물 확인서. 이주택지 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 일명 우리가 딱지라 그래요. 딱지 사고 팔면 안 되는데, 자, 이런 건 정서를 매매 교환 중개를 하게 되면 3만에서3만입니다. 정서. 자, 그런 점 조심해야 돼요. 자, 오른쪽 판례 보기 보세요. 우측 오른쪽에 판례. 그 판례 보기에서 자, 제목에 줄 것에 파란 색깔 상가 분양 계약서야. 계약서는 금지 정서가 아닙니다. 상가 분양 계약서는 그냥 계약서지 정서가 아니야. 자, 가끔 나왔으니까 보죠. 상가 전부를 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의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줄 것에 분양계약서, 상가 분양계약서, 상가 분양계약서는 계약서지 금지 정서가 아니에요. 상가의 매매계약서일 뿐이고 부동산 중개업법 15조 소정에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정서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상가 분양 계약서를 매매 교환하면 처분 안 받습니다. 정서가 아닙니다. 다음 6번은 이제 두 개 나누세요. 6번 중개거래가 줄거 직접 거래. 뒤에 하거나 뒤에만 7 거래 쌍방대리 이겁니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자주 나와요.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 요거는 자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그래서 처벌은 받고 직접 거래한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음 쌍방대리도 유효해요. 계약은 유효한데 처벌은 받아. 이런 규정을 뭐라 그래? 단속 규정이라 그래. 효력 규정이 아니고 그걸 말이네요. 직접 거래 계약, 쌍방대리 계약은 사법상 계약은 유효합니다. 네, 처벌은 3만인 3반. 이것을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 단속 규정.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직접 거래 개념 보죠.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1. 직접 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은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 교환, 임대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걸 말합니다. 직접 상대방. 직접 거래. 쉽잖아요, 이건 그죠? 자, 만약에 이제 갑이 우리 집 좀 팔아달라고 그랬어요. 중개 의뢰했죠? 그럼 이제 이 개공이 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팔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팔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는 거야. 개공이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 정보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직접 거래. 그래서 이제 갑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니까 직접 당사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처벌 안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A가 만약 친구인 개공이 있어. 개공 사무실에 가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써달라 그러면 돼요.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라 뭐죠? 간접 거래잖아. 이런 많이 합니다. 내가 이제 땅을 좀 찍어서 사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고 친구인 제3자 개공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 계약 쓰면 간접 거래가 되죠. 아시겠죠? 중간에 끼워 넣으면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간접 거래. 자, 그 점을 조심하고 다음 동그라미 2번 중요하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직접 거래는 직접 거래는 갑이 직접 의뢰한 경우뿐만 아니라 갑의 대리인이나 위임인이 의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의 이 사람도 직접 거래가 돼요. 자, 동그라미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 상대방은
중개 대상물 소유자 갑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 그로부터 갑으로부터 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읽어보죠.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실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한다. 요즘은 자주 나와. 갑이 직접 의뢰하지 않고 갑의 대리인이나 갑의 위임받은 수임인이 이렇게 의뢰한 경우도 직접 거래에 해당합니다. 직접 거래 포함된다. 자 동그라미 3번 중요하다 그랬어요. 3번 개업 공인자 등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자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심표 이꼴저거 단속 규정이야. 단속 규정으로 사망인산반 처벌 대상은 되지만 자 죽었습니다. 중개 의뢰인 간의 계약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하다. 이런 거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 단속 규정. 옆에 저거 효력 규정 X입니다. 효력 규정은 무효가 되는 거니까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라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판례 보기에 제목에 줄거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그러니까 직접 거래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유효하니까 처분을 받으니까 단속 규정이야. 단속 규정. 자 양가로 2번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즉 처벌 안 받는 거. 자 중간에 한 사람 끼워 넣으면 된다 그랬죠. 중간에 한 사람 끼워 넣으면 돼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 얘기입니다.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매도인을 우리 갑이라고 놓죠. 매도인 갑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 받은 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B를 넣어. 다른 개업 중개사 B의 중개로 부동산 매수하여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뭐 B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직접 거래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개공을 중간에 끼워 넣으면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아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하면 돼요. 자, 양가로 3번은 7번을 바꿔. 7. 쌍방대리라 그래서 쌍방대리도 금지됩니다. 우리 민법 시간에 쌍방대리 안 된다 그랬죠? 쌍방대리도 양쪽 다 대리하는 거야.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쌍방대리는 양타하고는 달라. 자, 이거는 헷갈리는 사람이 있더라 보니까. 자, 갑이 A에게 자, 우리 집 좀 팔아달라고 의뢰했고 또 을은 사달라고 의뢰했어요. 자, 그랬을 때 A가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 양타라 그러죠? 이거 가능해요? 쌍방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개공이. 일명 갑의 대리인, 을의 대리인 두 사람을 대리인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양쪽 다 대리하면 안 돼요. 양쪽 다 쌍방대리는 안됩니다. 그러나 쌍방대리는 안 돼요. 양쪽 다 하니까 자 줄한 거 보죠. 쌍방대리 금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쌍방 갑을 양쪽으로부터 거래계약 체결해 줄 것이에요. 대리권 수입이가 대리권 수여받아 당사자 모두를 대리하여 혼자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쌍방대리는 민법에서도 금지하고 중개사법에서도 금지하게 됩니다. 쌍방대리. 근데 동그라미 2번 조심. 쌍방이 아니라 일방대리는 당연히 허용돼요. 한쪽만 대리하니까 한쪽만 대리한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일방만 대리 허용됩니다. 쌍방대리만 금지. 이것도 자 오른쪽 가죠. 8번 7을 8로 바꾸세요. 8번. 자 8번 투기조장이죠. 자 읽어보죠. 투기조장.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자 줄거세요. 부동산 투기 조장이 가장 많죠. 투기 조장에 투기 조장하면 안 됩니다. 투기 탈세죠. 탈세 투기 조장.
자, 양걸 1번에 대표적인 투기 조장 보죠. 양걸 1번 밑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우리 전매하는 거, 전매, 중간생략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나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금지행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해요. 유효하지만 그걸 하도록 자, 개공이 자, 투기 조장하게 되면 처벌받아 사망 3반, 사망 3반. 특히 뒤에 것도 줄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경우는 처벌받습니다. 비록 전매 차익은 발생하지 않아도 오히려 전매 차익이 마이너스 났어요. 마이너스 나더라도 투기 조장에 해당됩니다. 처벌은 받아요. 사망이면 3반입니다. 자, 이제 밑에 8번을 9번으로 세요. 9번. 시세의 부당한 영향이죠. 9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이 동그라미 크겠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9번, 10번, 마지막 10번. 단체 구성입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못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담합이죠. 담합 일종의. 자, 9번, 10번은 묶어서 포상금 지급 사유입니다. 9번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 있는 행위. 10번은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 중개 제한하는 행위 등.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가지입니다. 자, 자꾸 외우세요. 까먹어야 돼. 매, 알, 촉, 판, 1항 1반. 정직, 쌍투, 시세, 단체, 3항은 3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10번은 그냥 중에 표시하고 개공 등의 업무 방해의. 자, 이거는 개공 등의 업무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크게 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 5가지 방법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5개지. 유도 방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자, 이게 우리 맘카페 회원들이 이걸 많이 해요. 사실 아파트값 시세 결혼하는 거죠. 안내문이나 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자, 특정 개공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못하게 제한을 동그라미 쳐 유도하는 행위. 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해 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라.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동그라미 유도하여 다른 개공에게 부당하게 차별하는 유도입니다. 유도. 아파트값 올리려고 하는 거죠. 4. 안내문 등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가격 못 내리게 하는 거죠. 유도. 그 다음 4번 5번을 바꾸라 그랬죠. 자, 5번을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개공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도록 강요하거나 아파트값 올리려는 거죠.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을 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고 유도하는 행위. 유도죠. 유도. 자, 아파트 가격을 올리라 내리라 막 제한한단 말이에요. 유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을 5번을 바꾸죠. 자, 이제 방해하는 행위죠.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이와 같이 개공 등의 정당한 행위를 방해하게 되면 사망형 3반입니다. 자,
11번 제재가 보죠. 행정처분.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를 할 때 등록관청은 자,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금지행위니까 임등치입니다. 금지행위 무조건 외워야 돼. 금지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미음 같이 해가지고 미음. 자, 금지 미음, 임등치 미음. 금지행위는 임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공이 금지행위하게 되면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무조건 소공이 잘못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밖에 없어요. 개공이 금지하면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자, 그 다음에 2번이 행정행부를 했기 때문에 그죠? 오른쪽에 1학년 일반이 1학년 일반 매, 알, 초, 판 적은색. 매, 알, 초, 판, 매, 알, 초, 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 알, 무등록자인 줄 알면서 그에게 협조했다. 초과보수. 판단을 헷갈리게 했다. 판단. 매알, 초판. 1항 1반. 오른쪽이 이제 정직, 상투, 시세단체. 정직, 상투, 시세단체. 순서 그렇게 하세요. 정직, 상투, 시세단체. 자, 그리고 유도, 방해. 외우는 방법이 가장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조금 안 좋아요. 자, 양가로서 한번 민사 책임입니다. 단속 규정 아까 봤죠? 단속 규정.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개업공인자 등이 중개보수를 법정한도 초과받은 경우는 초과부분만 무효라 그랬어. 일부 무효. 초과부분 무효고 초과부분 100만원 거래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하고 초과보수 무효. 그다음 옆에 저거 밑에 자 직접 거래는 유효. 직접 거래는 유효입니다. 직접 거래는 유효다. 직접 거래는 유효입니다. 자, 금정이 한 번 더 머리에 그리고 까먹더라도 매, 알, 초, 판, 정직, 상투, 시세단체. 사륙은 나요. 사륙 4개가 1항 1반, 6개가 3항 3반. 그리고 뒤에 일반인들이 개공등에게 자 부당행위했죠. 유도 방해 5개입니다. 자, 이제 교육 한번 해보죠. 교육은 뭐 다 배운 것도 복습하러 갑니다. 교육은 순서 제일 중요한 게 실무교육. 실무. 다음에 연수교육. 다음 직무. 다음 예방교육이죠. 예방교육. 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예방교육. 자, 실무교육과 자, 실무교육은 이제 1년 전에 받아야죠. 자, 대상자가 1. 중개사무소 줄거서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 자, 개공하고 소공이 되는 자. 자, 양가 2번 시기 오면 시기. 등록 신청하는 자. 1년 이내죠. 제9조에 따라 줄거나 가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만약에 분사무소로 하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시도지사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다음 2번도 마찬가지.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3번이 실시권자는 당연히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다음 페이지 내용 갑니다. 자, 이 1번의 교육 내용은 법제 34의 실무교육은 법이 중요한 법업,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이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를 내용을 합니다. 자, 교육 시간이고 잘못 났어요. 3시간 이상이 아니고 28시간 이상 32시간, 28 이상 32시간 이내죠. 우리가 4일이라고 생각하면 4일 받습니다. 48은 32잖아요. 하루에 8시간이니까. 그래서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입니다. 맨 마지막 날인데 오전만 하니까 4시간 빼주면 돼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야. 오타 났어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상 이하. 다음 5번에 이제 실무 교육이 면제되는 경우는 자, 1년 내 다시 하는 사람이죠. 자, 실무 교육 면제 1. 신규 등록. 자, 1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입니다. 자, 폐업 신고했다가 1년 이내에 다시 개설 등록 신청하는 사람은 1년 이내니까 법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면제됩니다. 교육. 2번도 마찬가지. 소공도 소속으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회사에서 그만뒀다가 1년 이내 개설 등록 신청하는 경우도 면제가 됩니다. 무조건 1년 내. 자, 2번 소속 마찬가지 1. 자, 1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고용신고하려는 자. 2번 개공사로서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이제 소공으로 고용신고하는 경우도 1년 이내니까 안 받아도 돼. 면제됩니다. 다음에 이제 2번은 3번으로 가서 직무교육. 직무 3번으로 바꾸세요. 3번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죠. 자, 양갈 1번 대상자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는 직무교육 받아요. 직무교육입니다. 2번 시기는 1년 이내죠. 중개보조원은 15조에 따른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자, 줄거세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자,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권자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또 3번이 실시권자 외워야 돼. 실시권자.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도 실시권자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등록관청. 자, 4번의 내용은 중개보조원이니까 법은 안 가르쳐줍니다. 법 가르쳐주면 큰일 나요. 사고 친단 말이야. 법은 안 들어가요. 자, 오른쪽 갑니다. 1. 교육 내용은 법이 안 들어가요.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줄거세요.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 법 X입니다. 중개보조원한테 법 가르치면 안 돼요. 직업윤리 X. 그다음 교육 시간은 반나절이에요. 반나절. 오전 서너 시간이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갔다가 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냥 서너 시간 만에 가르칠 게 뭐 있어요. 그죠? 법 가르치면 안 돼. 그거는 이제 가르치겠죠. 이제 직업윤리에 뭐 해야 돼요? 여기 그죠? 명찰 다는 거예요. 중개보조 명찰 달아야죠. 그 명찰 달아야 됩니다. 안 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정도는 가르칠 거 말이야. 다음 5번 면제는 무조건 1년 내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교육 안 받아도 돼요. 1년 이내. 그 다음 그 3번 2번으로 바꿔요. 연수교육. 요게 시험 가장 많이 나와요. 연수교육. 왜냐면 연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때리거든. 연수교육. 연수. 자, 연수교육 대상자는 줄거세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하고 소공입니다. 실무교육 받은 개공과 소공이에요.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안 받습니다. 왜? 중개보조원은 법을 안 가르치니까. 자, 시기 외워야 돼.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시기는 2년마다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은 실무교육 받은 후 몇 년마다 2년마다 실직권자가 시도지사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은 연수교육. 2번 사전통지입니다. 사전통지. 다른 교육은 사전통지 안 하는데 연수교육은 사전통지예요. 통지했는데도 안 받으니까 과태료 때리는 거야. 시도지사는 법 34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요걸 많이 냅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2-2-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와 장소와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그 다음 3번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라고 그랬죠. 시도지사. 자, 4번의 내용은 1. 교육 내용은 이제 법 바뀌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2년마다니까. 법 바뀌는 거.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의 줄거 변경사항이 옵니다. 변경사항.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이 연수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중개 및 경영실무하고 직업윤리입니다. 자, 교육시간 이틀이야. 이틀이니까 자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조심할 게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입니다. 시도지사. 근데 이제 직무교육은 누구였죠?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도 돼요. 등록관청.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기한입니다. 자, 이제 2번지 제재 중요 표시하서 이제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개공 및 소공이 두 사람이죠. 개공하고 소공이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밑에 교육 지침 한번 보시죠. 이거는 1, 2월 달 안 했죠. 교육 지침은 국장이 시행할 수 있어요.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지침. 자 34조 5항 국장 동그라미 치죠. 국장은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자 줄거보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그리고 직무교육 그리고 연수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줄거보죠. 교육의 지침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지침을 마련하여 국장이 시행할 수가 있다. 자, 그 정도 기억하 국장이 교육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장. 자, 마지막 이제 4번 사고 예방정은 예방교육입니다. 예방교육. 자, 우리 예방교육은 모든 사람 다 해야 되겠죠? 예방교육. 실시권자도 모든 사람이야. 자, 실시권자는 일단 줄거세 국토부 장관. 예방교육은 국장도 들어갑니다. 국토부 장관. 다음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죠.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공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개공 등이니까 개공, 소공, 보존 다 들어갑니다. 예방주사는 다 맞아야 돼. 예방주사. 그리고 2번 이제 예방교육은 비용 지원도 가능해요. 우리 코로나 예방주사 비용 지원했잖아. 1번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개공 등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받은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 기억하고 오른쪽에 3번에 사전 공고 또는 통지입니다. 예방주사 맞으라고 문자로 왔잖아요. 그죠? 예방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바로 밑에 줄 법 34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교육일 10일 전까지입니다.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 등등을 공고를 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10일 전까지 예방주사 맞아라고 공고나 통지하게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외우라고 이제 정리해놨죠, 그죠? 자, 실시권자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실무하고 연수는 실시권자가 누구죠? 시도지사죠. 직무교육은 또는 등록 관청도 가능해요. 그 밑에다가 그 사고 예방 교육은 국장도 들어갑니다. 사고 예방 교육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 관청이죠. 뭐 대상자는 맨 중개 보존이라는 거. 중개 보존. 자, 3번의 내용에 직무계획에는 법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법 X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찾아내. 시간 실무교육은 4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 연수는 이틀 12시간 이상 18시간 이내. 직무계획은 반나절 서너 시간. 다음 사전 통지하는 게 연수교육은 2년 되기 2개월 전. 연수교육 요것만입니다. 2년 되기 2개월 전. 자, 예방주사는 10일 전이었죠. 예방교육은 며칠 전? 10일 전. 한꺼번에 좀 자꾸 봐야 됩니다. 중개사법은 무조건 80점 이상 맞아야 돼. 자, 문제는 자 많은데 34의 걸 한번 볼까요? 이 확인 설명 했던 거고, 거래계약서 쭉 넘겨서 자 05번 문제 보죠. 31회 이 법상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손해배상 책임 이거 풀었던 문제 같은데. 중개행위 더 넘겨보세요. 공 09번 와보세요. 09번 이 법상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골라라. 금지행위 뭐죠? 매알 초판 정직상투 시세단체. 자, 그런 거 했고 또 앞에서까지 쭉 해왔던 거 있죠. 자, 기억합니다. 소공은 기억.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하는 행위. 자, 소공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할 수 있죠. 아니, 당연히 적법하고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소공은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할 수 있고. 자, 니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소공 광고할 수 있어 없어요? 소공 안 되죠. 광고는 누구만 해야 돼? 개공만 해야 되잖아요. 니은 맞고요. 중개대상물 광고하면 안 됩니다. 소공은. 자, 이건 넓은 의미의 금지를 의미하는 거야. 디귿 중개대상물에 자 매매업 나왔네. 매알 초판에 매매를 업을 하는 금지행위입니다. 1학년 1반. 리얼에 시세 부당한 시세 나오는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도록 함으로 유도함으로써 유도는 모든 사람의 금지행위죠. 함으로써 개업 업무 방해하는 이것도 모든 사람의 금지입니다. 니은 디귿 리얼 찾아가는 거예요. 답은 4번 찾아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확인 설명서를 했고 중본에 195페이지 와보세요. 07번 요거 안 한 것 같은데요? 맞죠?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 중개행위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자, 1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공의 행위를 동그라미쳐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됐네요. 개업공인에서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다. 거꾸로 됐어요. 중개행위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자, 2번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추진해 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야죠. 그러한 개공의 행위는 당연히 사회통념상 중개행위 범죄에 포함된다. 정확합니다. 가로 열고 판례 답이 2.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그럼 이중 소속이 되잖아요. 소공은 자 소공에서 탈퇴하고 나서 고용 종료 신고하고 나서 개설 등록해야 돼요. 소공 상태에서는 등록 못합니다. 다음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이렇게 내요. 틀렸죠? 어떻게 해야 돼? 서명 및 날인해야죠. 서명 및 날인이야. 서명 및 날인.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부 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에 표준 서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이다. 거짓말이죠?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표준 계약서 없어요. 자, 과태료 맞는 것은 뭐죠? 전속중개계약서하고 전속중개계약서 그죠? 하고 또 뭐죠? 확인설명서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그거 사용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그러나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 업무정지. 자,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 사용 안 해도 된다. 계약 자의 원칙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검증이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198 중개보수 가도록 하죠.